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총평을 보고 계신 모든 토익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중국과 실전에서 리스닝 컴프레션 담당하고 있는 홍정윤이라고 합니다. 8월의 마지막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 생각과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해커스 학원 사이트를 가시면 여러 자료와 정보들이 무궁무진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8월 25일 토익 통평에서 저는 파트 2하고 파트 4를 맡았습니다. 조금 더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살짝 간략하지만 심플하게 오늘 전략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4 어떨까요? 살펴보죠. 전체적인 난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 2는 중상이었고요. 파트 4도 중상 정도로 보여줍니다. 약간은 발음이 조금 우웅거린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클리어한 것보다는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요. Part 2하고 Part 4를 중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총평으로 보여드립니다. 토익은 절대평가 시험이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은 있긴 하지만 시험이 좀 어려웠거나 좀 시험이 쉬웠을 때는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좀 어우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잘 점검하고 달리는 마음으로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트 2하고 4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며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파트 2의 난이도를 먼저 보셨는데요. 중상이었었고 전체적으로 의문사부터 일반 의문, 평서문, 선택 의문문, 부가 의문문, 부정 의문문들이 골고루 보여졌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문사 의문문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25문제 중에서 거의 반 정도에 육박하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했던 마음이었고요. 일반 의문문 4가지, 그 다음 평서문 4가지, 선택 의문문 2개, 부가 의문문 2개, 부정 의문문은 그닥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죠. 의문사 의문문. 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것 같아요. 의문사를 딱 물어봤는데 의문사를 딱 대답하는 걸로 일치되는 보기에서 바로 나왔었으면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음 문제도 공략하기 굉장히 이 약간의 여유와 함께 이 마음의 자세가 아주 좋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을 좀 돌려서 말하는 것들과 함께 좀 약간 헷갈리게 해야 변별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파트 2를 공략할 때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돌려 말하는 패턴도 좀 더 익숙하게 점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패턴은 이렇게 나왔다 등장하는 비율 한번 보셨고요. 파트 2에 대해서 아리송한 발음과 함정에 대한 이유를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 2는요. 굉장히 짧죠. 그리고 한 큐에 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문제를 점검할 때요. 이렇게 가볼게요. Is Richard going to the marketing idea meeting?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고 읽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is나 does나 앞쪽에 저렇게 일반 의문문으로 출연할 때 바로 뒤쪽에 누가 나와 있냐? 사람 이름이 등장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표현이 들어갈 때가 있어서 굉장히 우웅거린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된다는 케이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is나 does 같은 일반 의문문으로 출연했을 때는 바로 뒤에 주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소리가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속게 돼요. 그래서 답을 고르는 유형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리차드가 마케팅 아이디어 미팅을 갈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A번에 They are going to market today입니다. 그들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리차드라고 주어로 연결하는 게 또 틀렸겠지만 뒤에 market이라고 들어가는 부분을 사운드로 반복해서 이렇게 여러분 속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 색깔로 체크했던 건 뭐냐면 함정, 빠져라 이런 느낌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No, I don't think so.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How was the meeting? 이렇게 들어가서 위에 있는 미팅과 함께 사운드를 반복해서 여러분은 또 속이게끔 되는 보기 중에 하나였었죠. 그럼 이런 식의 케이스니까
아리송한 발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식의 케이스에서는 영국 발음, 호주 발음에 조금 더 아리송하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람 이름에서도 좀 그럴 수 있다는 걸 잘 인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답은 B죠? 괜찮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파트 2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리송한 파트 2의 정답 유형이 3가지가 등장을 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딱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좀 돌려서 얘기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결과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공부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비슷하게 이게 이 소위 말해 점수가 나오게 되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딱딱 떨어질 수 있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우리가 준비할 때 훨씬 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밑에 거 한번 가볼게요. 돌려 말하는 유형. 이렇게 딱 얘기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난 몰라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해결책 유형으로 들어가서 누군가가 해결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3가지 유형으로 딱 알려드리는 것보다 이그샘플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첫 번째 거 가겠습니다. 첫 번째 돌려 말하는 유형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What's your favorite type of music?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Why do you want to know? 왜 알고 싶으십니까?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sure, I can play music. 위에 있는 뮤직과 아래쪽의 뮤직을 아까처럼 사운드 반복해서 속였던 보기가 됐었죠. 세 번째, no, it's a new brand라고 해서요. 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해운대, 부산, 중국, 베이징 이런 식으로요. 그 약간의 단어끼리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문장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타입의 뮤직이 뭐냐라고 했을 때 It's a new brand라고 하면 뮤직과 밴드라는 단어가 좀 더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일종의. 하지만 답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what이라고 들어갔을 때는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no라고 하면 대답이 안 되죠. What's your name? 이런데 no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답에서 거리가 들어가면서 거리가 벗어지면서 A번에 왜 물어보십니까? 라는 게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근은 되묻는 의문문이 정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지 않아서 뭐지? 이런 느낌으로 답이 점검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그zample 한번 보여드릴게요. Would you like to trade in your restaurant downtown? 다운타운의 레스토랑 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전에는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is it open? 거기 열었어요? 라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정답률이 높다라는 거죠. 조금 이제 살펴보면서 저런 유형이 등장할 수 있는 비율이 높구나라고 인지하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험장에서 뭔가를 고르는 선택의 그 순간에 좀 더 떨림과 정확성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꼭 좀 이런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묻는 돌려 말하는 유형 같이 보셨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잘 몰라 유형이에요. 저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 들어가죠. What did you pay for your plane tickets입니다. 요거는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pay라는 단어와 함께 what이 같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what은 기본적으로 딱 들었을 때 무엇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페이하셨어요? 근데 pay라는 단어 자체가 가격을 얼마 정도 지불하다는 동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의문사만 듣게 되면 what으로 꽂히지만 뒤에는 동사까지를 연결하게 되면 사실 how much의 용법이랑 동등하게 갑니다. what이라는 의문사가요. 뒤에 있는 pay의 개념과 함께 cost, price 이런 가격의 코드와 같이 나오면 얘는 how much예요. 그럼 우리는 what에 빵 꽂히지 말고요. 가격을 잘 집중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 내셨습니까? 의 뜻이에요. A번 가볼게요. I can remember. 기억 못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신경 써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못합니다. 가능합니다. B번에 That's a very kind of you. 너 친절하다고요?
그리고 얼마 냈는지랑 관계없이 너의 성향이나 고맙다는 얘기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C번, I'll pick it up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거 가져다 주겠다? 자, pay, plan 이런 걸로 처음에 단어를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식으로 P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사운드 반복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었던 보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C번, 내용도 안 맞고 의미의 사운드도 여러분들한테 벗어졌던 이런 보기가 됐죠? 답이 아니고요. 뭐예요? 맞아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 유형으로 두 번째가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시험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잘 모르겠다. I don't know. I can't remember.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좀 아래쪽에 있어요. 밑에 좀 봐주세요. 처음이 뭐냐면요. 이 나는 모르겠다. 맨날 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나 잘 몰라요. 이러면은 진짜 맨날 쟤는 아는 게 뭐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 토익에서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공지를 못 받았다.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조금 더 익혀두시면 좀 쉽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 가지 한번 볼게요. 제일 등장률이 높은 아이들요. It hasn't been informed. 공지를 못 받았어요. 두 번째, I haven't noticed. 공지를 못 받았습니다. I didn't realize that. 몰랐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세 가지로 가서 공지 못 받음의 케이스에 연결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유형을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 한 번 더 보시면 책임자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모를 수 있다. 나 책임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I'm not in charge. 제가 책임자가 아니어서 모르고요. I can't decide.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It's not up to me라고 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연관성이나 여기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라고 저한테 달려있지 않다라고 내용을 연결할 수 있어요. 쉬워 보이지만 쉬운 만큼 또 돌려서 말할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고 남몰라 패턴을 좀 많이 공부해 두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덜 틀리고 문제를 좀 쉽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도 한번 가보시죠. 세 번째는 해결책 유형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비즈니스 상황에서 아주 문제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해결을 해주겠다는 유형이 굉장히 등장률이 높은데요. 먼저 볼게요. My computer is not connecting to the internet. 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다. 뭐 해달라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갔어요. A. No, there's a connecting flight. 그쵸? 비슷하게 그냥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시험이니만큼 속여야겠죠? 함정이었습니다. B번에 We should call a technician. 테크니션에게 전화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테크니션이 와서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뭘 갖다? 해결책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a number of programs라고 들어가서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전체적인 문장이랑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위 말해 내용이긴 하면서도 안에 있는 단어를 연관시켜서 연상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속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속였죠. 뭐가 포인트다? 컴퓨터가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고쳐달라. 그래서 뭐 하자? 테크니션에게 전화합시다. 라고 얘기해서 해결책에 대한 누가 나왔다? 직업군이 등장을 합니다. 아래줄을 좀 보실까요? 빈출의 정답 유형으로 뭐가 있냐면 물어보십시오. ask.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try. 여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 이런 단어가 있어서 아래쪽에 보이시나요? ask, try, check 이런 단어로 해결책에 대한 유형으로 등장률이 높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다요? ask, 그죠? 또 뭐 있었죠? try. 그다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라고 check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아래쪽의 포인트는요. 이런 경우 등장률의 답이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에 대한 제시가 돼요. 위에처럼요. 컴퓨터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테크니션만 나오는 게 아니라 Mike is going to help you. 도와드릴 겁니다 라고 해서 어떤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로 세 가지를 아래쪽에 적어두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할 때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어떤 테크니션이라든지 어떤 직업군이 나와서 등장하는 걸로 해결책을 연결. 마지막 뭐가 나온다? 제3의 인물처럼 위에 있는 마이크가 도와줄 거다.
이런 식의 내용들로 파트 2가 전체적인 구성 요건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돌려 말하면서 좀 더 센스 있고 조금 더 특이한 대답을 많은 유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더 꼼꼼하게 점검해 두시고 혹시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었다.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다음번에는 잘 익혀서 훨씬 더 결과가 좀 좋기를 바랍니다. 파트 4 가겠습니다. 파트 4의 난이도 아까 말씀드렸죠? 중상입니다. 특징이요. 좀 길고 이게 예전에 좀 빠르다는 느낌에서 짧았다는 느낌까지 들어갔다면 이번은 길고 좀 빨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어요. 또 빠르고요. 두 번째는 이 처음 문제 있죠. 3개 문제 중에서 1번 유형이 주제하고 화제하고 청자에서 문제를 핵심으로 잡아야 돼서 앞에 문제를 놓친다면 스타트를 끊을 때 훨씬 더 정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 유형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럴 때는요. 문제를 먼저 읽고 정보를 파악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방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먼저 읽어도 그치 화제를 풀어야 돼. 그치 청자를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알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초반 정보라고 하면요. 어디까지가 기준을 못 잡는 분들이 많으신데 2-3줄까지를 잘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유추 문제가 좀 줄었어요. 그리고 대신 약간 순발력.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순발력 문제가 훨씬 더 다수적으로 보였고요. 조금 더 특징이라고 하면 이번 케이스는 원래 파트 4는요. 약간 정형화돼 있어요. 딱딱딱딱 떨어지게. 근데 이번 케이스는 이 말을 하다가 중반 정도의 정보를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내용이 변경됐으니까 확인을 해달라.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게 특이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스타트를 끊고 중후반까지 잘 들어야 되고 정답이 중간에 고쳐질 수 있다는 사실도 좀 인지해야 문제를 좀 덜 틀렸었을 만한 파트 4가 됐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파트 4의 지문이 토크가 없었어요. 연설문이 좀 더 많았던 이 과거와 달리 좀 보이시죠? 토크가 없어요. 대신 원래 많이 나온 아이들, 그러니까 어나운스먼트하고 텔레폰 메시지 얘네들은 뭐 원래 많이 나와요. 원래 거의 60% 이상이 여기 차지한 아이들이 이 2가지 케이스 지문이고 소개라고 하는 인트로덕션하고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그 다음 투어 인포메이션에서 마지막 이제 투어까지 딱 점검하고 끝났는데 지문의 종류가 아주 다양했고 그 다음에 원래 나오던 유형들이 그대로 많이 나왔지만 좀 토크가 좀 적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파트 4의 지문 분포가 됐었습니다. 파트 4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앞쪽은 좀 무난한 느낌? 근데 좀 뒤로 가면서 좀 더 어려웠던 느낌이 컸어요. 그리고 차트하고 그래프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고 또 약간 긴가 민가 이런 느낌이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그래프 편입니다. T1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프 문제는 그 보기 있죠. 그러니까 보기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문제랑 좀 달라요. 원래 기존 문제랑은. 그래프 문제는 보기를 뺀 나머지 비교 대상을 보기를 뺀 나머지를 먼저 점검을 먼저 하고 출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변경사항에서 뭐가 나오냐면 높다, 더 낮다 이런 식으로 비교급과 최고점과 같은 비교 차상급들이 정말 등장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기존적으로 그래프나 차트가 나왔을 때 더 높다, 더 낮다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약도
약도나 그래프의 경우 전치사 파악은 필수입니다. 약도가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번 케이스는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약도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항상 그래도 그 왜 옆에 있다, 건너편에 있다 식으로 next to, 근데 건너편 across, opposite 같은 전치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것까지 팁 3번째까지는 꼭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에서 저희가 이 총평에서 점검할 때 부분은 여기와 여기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하고 차트 공략에 이제 두